지난 시간에 그 등차 수열 일반항 얘기 먼저 했었고, 그것은 이제 AN은 A 더하기 N 빼기 1D 그냥 이거였지. 그래서 항수보다 하나 모자르게 공차가 들어간다는 게 등차수열 일반항이었어요. 기억나지요? 네. 그 다음에 세수가 등차일 때 쓰는 방법 보통 두 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등차 중앙.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제에선 등차 중앙이 먼저 나와 있고 그 수열이 등차 중앙인지 등차 수열인지 알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좀 알아보기 힘든 게 이런 경우였는데, 뭐 2AN 더하기 1 빼기 AN 빼기 AN 더하기 2가 0, 이런 게 좀 알아보기 어려웠었죠. 저게 등차 중앙인 거 알겠어요? 네. AN 더하기는 2분의 AN 더하기 AN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수가 등차라 그럴 때 세수를 어떻게 놓는 거? 가운데를 A라고 하고. 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2번의 얘는 많이 드는 게 이제 그 직각삼각형 얘 있었고, 그거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세 근이 등차수열 이룰 때였지. 그래서 그때 뭐 몇 번 문제였죠 이거? 5번인가? 5번 문제에서 해결해 봤었죠. 근이 만약에 357도 나오고 753도 나온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종류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두 종류 써야 되고, 지금처럼 그냥 K값 구하는 거면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 참고로 직각삼각형이 각 변이 등차 수열 이룬다 그러면 무조건 비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거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있었다. 등차 수열은 그래서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되고, 얘 때문에 1차식이요.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돼요. 그때 그 n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결국 뭐였어? 공차였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뭐 2n이라는 놈이 있고 3n 빼기 1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친구 둘 다 등차인 거 바로 알아보면 좋겠고, 이 친구 공차는 2고 이 친구 공차는 3이에요. 이 친구 두 개를 더해도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랬지. 네. 그리고 또 뭐 하나 했었어요? 빼도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 이제 겹치는 거 얘기도 했었죠. 겹치는 거는 공차가 얼마짜리 되는 거였어? 6짜리였죠? 그래서 나열해가지고 첫 번째 것만 좀 잘 찾아내고, 이게 나열해가지고 첫 번째 것만 좀 찾았어 벌써. 첫 번째 거가 이미 겹치죠. 그 다음에 이게 3개씩 건너뛰니까 5, 8, 11, 14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뭐 벌써 요거 2가 이렇게 겹친다고. 겹치는 것만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 그 다음 게 8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겹치는 놈도 등차 수열인 걸 아는 거야. 공차가 6인 것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거고, 한 친구는 건너뛰는 게 2씩이고 한 친구는 건너뛰는 게 3씩이니까 당연히 6마다 한 번씩 만나겠지. 한 번 만나고 나면 그 다음 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 다음에 있는 14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친구들도 겹치는 걸로 등차 수열 이룬다고요. 그 다음에 등차 합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보통 이제 SN이라는 기호를 쓴다 그랬고,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N. 그래서 AN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AN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얘네들 다 더한 게 SN이라고요. 그거는 이제 기호상으로는 등차나 등비나 뭐 다른 수열이나 다 똑같이 써요. 근데 등차합은 공식이 따로 있었지. A랑 D랑 N을 알고 있을 때 당시에, 그 다음에 초항과 마지막 항 알고 있을 때 당시에,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2분의 N 가로 2A 가로 N-2 이거랑 2분의 항초말 그거 기억해달라 했지? 항초말 이거. 어차피 마지막 항이 AN이기 때문에 저렇게 쓸 수 있다고요. 요게 2A 더하기 N 빼기 1D가 얘가 처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었던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랑 A랑 더해서 이렇게 2A 더하기 N 빼기 1D 된다는 거 연기해서 외울 수 있겠어요. 됐지? 네. 그래서 얘는 언제 쓴다고요? 초항이랑 공차 둘 다 알 때. 당연히 N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초항이랑 마지막 항 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지. 그거 문제가 각각 7번이랑 8번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지?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제 요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금 심화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9번부터 약간 스킬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9번 문제 일단 생으로 한번 풀어볼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마치 항 두 개 주어진 것처럼 해서 A랑 D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조금 복잡해요. 2분의 10. 얘는 10으로 시작하고 얘는 20으로 시작하겠지? 20. 예?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2A 플러스 몇 D? 9D. 얘는 9D겠죠? 얘는 2A 플러스 19D. 19D. 이렇게 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140, 480. 이렇게 하면 그냥 A랑 D랑 있는 두 개의 식이니까 풀 수는 있겠지. 연립으로. 연립으로. 조금 짜증나지만 할 수 있죠. 0 한번 지워버리고 0 한번 지워버리고 요거 2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위의 식은 그러면 2A 더하기 9D가 28 이렇게 되는 거고 2A 더하기 19D가 48 이렇게 되는 거고. 꽤 할만하네 그래도. 그러니까 10D가 10D가 20이요? D가 2요? D가 2인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18 되니까 18 넣으면 10 되고 2A가 10이니까 얘는 5 되겠죠. 그때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S30 구하라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2분의 30 2A 2A니까 10. 10 29D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거 5로 만들어주고요. 5랑 29 더하면 34 되지. 그래서 30 곱하기 34인 거야. 됐어요. 34랑 3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00. 그래서 1020이 되겠다. 이게 102니까 거기다 0 하나 붙여서 1020 이렇게 되는데 무슨 내용을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냐면 그 세트합이라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이렇게 연달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바로 다음 거 A4 여기 있어. 얘도 연달아 이어서 세 개의 항을 이렇게 써요. 마찬가지 계속 반복해 이런 식으로. 그때 이런 친구들도 만약에 AN이 다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쟤네들도 등차수를 이루는 이론이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기억나나 이거? 요거 A1이랑 A4랑 몇 D 차이 났었지? 3D. 이거 3D 차이 나고요. 이거 역시 3D 차이 나죠? 이거 역시 3D 차이 나. 그럼 이거랑 이거랑 총 몇 D 차이 나요? 3D 9D 9D. 이렇게. 이 똑같은 현상이 밑에서도 또 이루어지는 거 알겠어요? 요 A4랑 A7도 3D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요런 게 3번 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통째로 보면 이거 플러스 9D 차이 나겠지? 요렇게요. 9D. 이거 요거 자체 맨 처음 거는 그냥 S3이라고 쓰면 괜찮은데 이건 S6이라고 하면 안 되지. 네. 뭐라고요? 마이너스 S. S6 마이너스 S3 이렇게. 괜찮아? 네. 이거 가끔 4로 착각하는데 3이에요. 3. 그래야 4, 5, 6 남죠. 그 다음에 요거는 S9 빼기 S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걔네끼리 이렇게 등차수열을 이루기도 한다고. S3랑 S6 빼기 S3랑 S9 빼기 S6랑 이런 거 다. 만약에 S10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S20 빼기 S10이 있어. 그 다음에 S30 빼기 S20이 있어. 그럼 얘네들도 등차수를 이룰 거 아니에요? 얘는 처항부터 10항까지 합이고 얘는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이고 얘가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이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은 몇 D 차이 나겠어요? 10D No. 20D No. 30D No.
100D 100D. 10번 해야 되는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100D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한 항 한 항이 10D 차이 나죠. 네 그게 10번 그게 10번씩 있으니까. 아까 여기서도 3 차이 나서 9 됐던 거예요. 괜찮아? 네 3의 제곱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10, 그러니까 100D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네. 근데 이게 변형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좀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나오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좀 문제를 더 꼬아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부터 8까지 얘기한 다음에 안 맞잖아 그러면. 안 맞아 왜 그러는 거야? 7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9부터 11까지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몇 D 차이 나겠어요? 4D 8D 모르겠어요 네. 네? 네? 4 네. 요거랑 요거랑 몇 D 차이 나? 4D 차이 나죠? 네 그런 게 몇 개씩 있어요? 2개. 3개 3개씩 있죠. 12D 그러니까 12D 이런 식으로.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되겠어. 괜찮아? 아 약간 지금 하나 띄워놨어요. 4 하나 없애놨고 이거 8 하나 없애놨어. 그러네. 이렇게 약간 양아치같이 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괜찮아? 네. 네. 요걸 여기다 요 문제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맨 처음에 저 S10이 주어졌었는데 S20인 480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S10이 지금 140인 걸 알고 있잖아. 맞나? 네. 맞아. 그 다음은 S20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S20 빼기 S10 이렇게 10개씩 잘라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는 거지. 얼마예요? 340.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등차수를 이루는 친구도 이렇게 10개짜리야. 요게 지금 200 차이 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되겠어요? 240. 540 이렇게. 200 차이 나서 540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S30이었어. 근데 얘가 지금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고 얘가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이고 얘가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싹 더하면 되겠지. 네. 그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좌변, 우변에 대한 가감법식으로도 맞아요. 다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거든. S30은 이렇게 하면은 520 맞나? 500 아닌데? 480? 480.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괜찮겠어? 네.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이렇게 10개 다니면은 얘가 몇 D라 그랬어요? 아니야 100D 그래. 100D니까 공차가 2인 것도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 이렇게. 그렇구나. 괜찮겠지? 이게 세트합에 대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두 번째 거랑 마지막 거 전 거랑 이게 계속 같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게 10번이랑 11번 문제인데 되게 유사하게 생겼죠? 이 10번하고 11번은 생 계산으로 진짜 안 풀려요. 10번 한번 선생님이 이해시켜 보려고 노력할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10번 한번 보세요.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 10번에 초반에 줬고 그 다음에 SN이 N항까지 합이라고 줬어요. 그때 N 구하래요. 이거 생 노가다로 한다 그러면 뭐 일일이 해볼 수 있겠지. 저 위에 거 38 나온 저 친구 A 더하기 A 더하기 D 더하기 A 더하기 2D는 38 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A 더하기 N 빼기 3D A 빼기 N 더하기 2D A 빼기 ND 해가지고 142 해놓고 2분의 막 10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3개 다 막 연립하려고 할 수 있잖아. 무지무지하게 힘들거나 불가능해요. 진짜 잘 안 되거든. 이거 내가 이해시킬 수 있을까? 싹가는. 편집합니다. 내가 이거 이해시킬 수 있을까? 완전 가능하죠. 네. 나의 설명 능력이 중요할까? 너의 이해 능력이 중요할까? 둘 다. 좋아요. 손바닥이 맞아야 딱 그게 소리가 나겠죠.
잘 들어봐. 내가 이거 운 떼기 전에 뭐 얘기했냐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의 합이나 두 번째 거랑 마지막 거 전 거 합이나 계속 일치한다고 얘기했어. 그게 등차수열 합공식의 원리거든. 그 2분의 항초말의 원리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 어릴 때 이런 거 해보셨어? 10이랑 14랑 16이랑 18 더할 때 우리 이렇게 처음 끝이랑 인류로서 왠지 그지 이렇게 더하고 싶지 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30 곱하기 2 하는 거잖아. 맞지? 벌써 이러면 안 돼. 한 줄 썼어 아직. 30 곱하기 2 되는 거 맞죠? 네. 그지? 아니 뭐 알잖아. 왜 그래요? 당연히 알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게 추가했어. 30인분 추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곱하기 3. 30 곱하기 3 하는 건데 우리가 2분의 항초말을 할 때 있잖아. 이 초말이 지금 30의 역할을 하는 거고 2분의 n이 지금 3 역할을 하는 거야. 항이 6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세트가 3세트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거라고. 네. 느껴져 이거? 진짜 이해했다. 진짜? 알겠어. 그리고 그거 그냥 합리적으로 이해해도 10이랑 20의 합이랑 12와 18의 합이 같은 게 얘는 이쪽으로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똔똔이죠. 괜찮아? 네. 그래. 그럼 여기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합이나 뭐나 같아요? 2랑 n-1. 그쵸? 두 번째 거랑 마지막 거 전 거 이런 거 합이 같다고요. 세 번째 거랑 마지막 거 전전 거 이런 거의 합도 같다고요. 네. 그러면은 보라색 두 개의 합도 a 더하기 an이라고 똑같이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노란색 두 개의 합도 a 더하기 an이라고 똑같이 할 수 있어? 네. 그러면은 요 친구 두 개를 딱 더했을 때 지금 180 되잖아. 네. 그게 a 더하기 an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진짜 됐어요. 진짜? 네. 재현이 괜찮아? 6개니까 세쌍이라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A 더하기 AN이요. 응. 30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세 덩어리 있는 거라고. 이렇게. 진짜 된 거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처음 거랑 마지막 거 합이 60임을 알아냈어요. 네. 그치? 그러면은 이 390이라는 친구는 2분의 n의 60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30n은 390이니까 n은 13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답만 싹 빼먹었어요. 이게 생으로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게 만약에 답이 짝수였으면 개수라도 딱 맞아 떨어졌을 텐데 이거 지금 개수도 안 맞아 떨어져. 13개니까 6쌍에다가 가운데 거 하나 남아요. 그 말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이런 상황이라고. 1, 3, 5, 7, 9 이렇게 있으면은 10, 10,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생으로 풀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좀 그 기술적으로 풀어야 됐었어요. 11번 굉장히 유사한 건데 할 수 있겠지. 네. 그냥 개수만 살짝 바꿔놨는데 답 한번 구해보세요. 어제 왜 이렇게 잠이 안 왔을까? 나 1시간 잤어, 1시간.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원래 그런 날에 힘들어. 그거 알아요? 어떤 방식으로 누워도 불편한 거? 계속 꿈틀거리게 되는 거 알아요? 왜 그랬지? 1시에 누워있다가 2시에 깼는데 그 다음부터 쭉 못 잤어. 자는 방법을 까먹었나? 어떻게 자는 거야? 자, 11번 그래가지고 처음 거랑 마지막 거가 4세트 있는 거가 얼마예요? 40. 160인 거죠. 그래가지고 한 세트당 40이라고요? 네. 앞서 나가고 있고 2분의 n 곱하기 40 해서 260 20n은 260 n은 13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답이 똑같네요. 네.
12번은 그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렇게 그 등차 수열 합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는 초항이랑 공차의 부호가 다를 때예요. 그렇게 좀 써놓을까요? 합이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볼 때는 초항이랑 공차 부호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다음 주에 등비 얘기하면서 엄청 어려운 문제 하나 해볼 건데 그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등차 수열은 부호가 바뀌어봤자 한 번 바뀐다야. 등차 수 초항이랑 뭐라고요? 예, 초항이랑 공차의 부호가 다를 때만 최대 최소가 나와요. 초항이랑 공차의 부호가 다를 때만. 네, 등차 합의 최대 최소. 예를 두 개를 들어볼게요. 5, 3, 1, 마 1, 마 3 이렇게 해볼게. 자, 요런 예는 S1은 그냥 A1과 일치하니까 그냥 5겠죠. S2는 얼마예요? 8. S3? 9. S4? 8. 그러면 이제부터는 감소하나 보네요. 그치? S1이라는 게 여기까지 합이고 S2라는 게 여기까지 합이고 S3라는 게 여기까지 합이잖아. 얘네들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애들이야. 양수니까.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오면 갑자기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호가 언제 바뀌냐를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합의 최대값은 9가 되는 거고 이게 언제까지 양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초항과 공차의 부호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그러니까 합의 최대값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마5, 마3, 마1, 1, 3 비슷한 예죠? 이거는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까지 합은 마이너스 5, 여기까지 합은 마이너스 3, 여기까지 합은 마이너스 뭔 소리야 다시다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5,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8,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9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하죠. 마이너스 8로 다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9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합의 최소값은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초항이 어떻고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최대값이 존재하죠. 반대로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면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지금 보니까 A3랑 A9이 주어졌는데 두 개의 항 번호 차이가 6 나죠? 좀 쓰면서 할까? 이게 항 번호 차이가 몇 개 난다고? 6개. 6개. 그러니까 6D에 이렇게 놓으면 되죠? 6D가 얼마인가요? 6D가 마이너스 18일 거야. 이거 공차가 음수일 거 미리 예상할 수 있죠? 항번호가 더 올라가는데 숫자가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겠지. 네.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3가 A 더하기 2D인데 이게 A 빼기 6인데 이게 26이니까 A가 32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공차는 양수. 뭔 쌉소리야 자꾸. 공차는 음수, 초항은 양수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점점 그 항들이 계속 감소하다가 언젠간 음수가 되는 항이 나오겠지. 그럼 그때부터는 합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올라가다 언제부터는 떨어지니까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자, 좀 현실적으로 보면 8이 지금 A9이잖아. 그 다음 항이 뭐겠어? 5겠어요. 네. 그 다음 항은? 너무 어려워요? 2. 그래서 이게 10항이고 이게 11항이죠. 네. 그치? 그래서 11항까지의 합이 최대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S11이 결국 최대값이 되는 거고 2분의 11 예, 32 더하기 2는 34. 34니까 이거 나누면 17 되죠. 17이랑 11 곱하면 1717 이렇게 쓰면은 187? 네.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되고 싶었던 키인데 실패했어요. 187cm면 괜찮지 않아요? 너무 크지 않아요? 많이 실패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187까지 구할 필요는 없었고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그냥 11. 11이 되겠어요. 좋았어. 선생님은 저렇게 현실적으로 봤잖아. 등차 수열을. 마침 구항이 주어졌길래 마이너스 3으로 금방 조지겠는데? 이래가지고 조졌어요. 근데 만약에 항번호가 너무 높아. 그러면 직접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부등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네. 근데 선생님 경험상 저렇게 현실적으로 보는 게 좀 더 고난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수열은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푸는 문제는 보통 3점이야.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마찬가지. 근데 좀 어려운 문제들 뭐 한 10몇 번대라던가 객관식에서 10몇 번대면 좀 높은 번호잖아요. 4점짜리니까. 그런 문제들은 거의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봐서 푸는 게 더 유리했었어.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야. 딴딴딴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야. 확인.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문제가 생각보다는. 몇 개만 적어보면 그냥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두 가지 방법은 다 할 줄 아는 게 좋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볼게요. 자, 초항이 32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양수인지가 중요했었지. 양수만 다 더하는 게 최대값이니까. AN이 언제까지 양수인지 보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요? 33. 33이요? 32 마이너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3. 1 b 요거죠? 네. 그게 0보다 크다. 네, 이렇게. 그거에 해당하는 n 중에 제일 큰 거 찾으면 되는 거야. 11. 뭐 그렇겠지 뭐. 이거 32 있고 이거 3 있으니까 더하면 35 돼요. 3n 되고. 그러므로 n은 3분의 35보단 작은 거죠. 그치? 그러면은 36이 됐어야 12가 가능한데 지금 12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래서 11까지 되는 거예요. 자연수. 항상 얘는 자연수니까요. 그렇구나. 13번, 14번은 같은 유형인데 SN이 먼저 나와 있을 때 당시에 푸는 방법이야.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SN이 먼저 나와 있을 때 SN이 주어진 경우라고 할까? 이때 무슨 이론 썼어요? 무슨 이론 써요? S1이요? S1이 A1이라고요? 네. 뭐 그렇긴 하죠. 고맙습니다. 아니 말고요. SN 가지고 AN 한 번에 구하는 거 있었잖아. SN 더하기. n 마이너스 맞아요. SN이 A1, A2, A3 이렇게 가가지고 AN 빼기 1이 마지막 거 전 거고 AN이 마지막 거죠. 이게 쓸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SN 빼기 1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해가지고 AN 빼기 1까지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빼면 우변에서 AN만 살아남는 거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괜찮아? 네. 안 이상하지 않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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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요. 아니요, 맞아. 그렇어. 분해전을 항상 하게 하죠, 선생님이. 자, SN 빼기 SN 빼기 하면은 AN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지금 뭐 기억을 어렴풋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그 초항에 적용이 안 됐었죠? n이 자연수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수일 때만 되니까 여기에 그 n이 1이면은 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다고 하고 S1이 진정한 A1이다 이렇게 두 줄로 썼었어요.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지? 13번은 정상적이고 14번은 이상한데 이상한 걸 먼저 할까? 14번 먼저 보세요. 그럼. 자, 비정상일 때 한번 해볼게. SN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SN 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합성함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fx가 x제곱이면 fx 빼기 1은 x 빼기 1 제곱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그냥 요 자리에다가 x 빼기 1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하면 돼. n 빼기 1의 제곱 3의 n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괜찮지? 만들어 놓고 빼려고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3n 빼기 2 뭐뭐 남았나요? n제곱 n 빼기 1인가?
이거 어떻게 빼볼게? SN에서 SN-를 빼면 좌변은 뭐가 된다고요? AN. AN. EN.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면 EN 플러스 2.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어요.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SN에서 SN-를 뺀 식은 뭐는 신뢰할 수 없다고? 1. 첫 번째 항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써놓고 A1은 혹시 다르지 않을까 해놓고 이렇게 쓰는 거야. A1은 찐 A1은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S1 구하면 어떻게 돼요? 4. No. 5. 5.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써야 돼요, 이 문제는. 왜냐면 여기서 n자리에다 1을 넣으면 4가 되잖아. 그럼 4가 진짜 초항이에요? 5가 진짜 초항이에요? 5. 5죠. 문제에서 처음 주어진 SN이 이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써야 되는 거예요. n이 1이 아닐 때 당시엔 2n 더하기 2가 맞는데 n이 1일 때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거야. 저는 위에서 N이 1일 때는 4예요. 예? 네. 예? 지금 대화가 된 거야? 다시 얘기해봐. 위에 거가 N이 1일 때가 4라고요. 그건 안 된다고. 그건 구라라고. 그건 가짜라고. 그건 페이크라고. 알겠어? 응. 그러니까 원래는 이 수열이 4, 6, 8, 10, 12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온 거야 지금 이렇게. 됐어?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봐봐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4, 6, 8, 10, 12 이렇게 했잖아. 그럼 5가 첫 번째 항이고 4가 두 번째 항이냐? 아니지. 여기에서 A2 구하려면 n자리에 대해 2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A2가 뭔 거예요? 4. 아니라니까. 1토요. 6이라고요. 6. 그러니까 첫 번째 항만 5로 대체돼 버리는 거고 4는 아예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수일이 아니지 않아요? 수열이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건 등차 수열이 깨졌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등차 수열이 아니다. 이렇게. 어떤 책에서는 좀 더 자비롭게 첫 번째 항만 빼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표현이야 어쨌든 간에 이해할 수 있겠지. 네. 그럼 이거 만약에 S10 구하라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요. 이거 이제 10개가 이렇게 있을 때 S10을 이걸 가지고 구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잖아요. 되죠. 되는 거야? 네. 두 번째부터 실려면 되잖아요. SN에다 실제로 2 넣어봐요. 얼마예요? 2요? 응. 11. 되잖아요. 네.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어? 11이라면서요. 5랑 6 더하면 얼마예요? 혹시 알아요? 11. 네. 그러니까 된다고요. SN이. 된단 게. 그러니까 저기다 10 집어넣으면 실제로 S10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네. 요 2n 더하기 2라고 가정하고 그냥 S10을 더하면 안 나올 건데 그냥 저 SN이면 맞다고. 자, 그 앞에 문제가 13번 문제인데 13번 문제는 정상적이거든요.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척 보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보고 하는지 기억나요? SN의 상태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수항. 훌륭해요. 좋았다. 나이스. 아주 좋았어요. 13번에 있는 SN에는 n제곱 이렇게 혼자 있거든. 참고로 이거 홀수들 합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기억나나? 당연하죠. 나 가장 중요한 수열 중에 등차 수열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반항이 2n 빼기 1이고 합은 n제곱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실제로 2n 빼기 1 나와요. 그렇군. 해볼게. 합이 n제곱이라고요? 네, n제곱이요. sn 빼기 1이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이잖아요. 네. 두 개 빼주면 네. 실제로 나오는 거죠. an은 2n 빼기 이렇게. 괜찮지? 네. 그리고 첫 번째 항도 만족하죠. 요거 1 넣으면 1 되고 요것도 1 넣으면 1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걸로 한 줄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유형 문제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답이 두 줄로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답이 이렇게 한 줄로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 차이는 뭐냐면 좀 전에 잘 얘기했지만 요 상수항이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상수항이 이렇게 없어야 정상이에요.
비정상 정상의 차이는 뭔지 알겠지 일단.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루는지 못 이루는지 이런 건데. 그거 이런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등차 수열은 SN이 2분의 항에다가 2a 더하기 n 빼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도 봤지만 주인공은 항상 n으로 써야 돼요. 변수가 함수에서는 x로 쓰이듯이 수열에서는 n이 변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2분의 이거 다 전개할 때 dn제곱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알겠어? 네. 네. 응. 그 다음에 더하기 2a 빼기 dn 되는 거 알겠어? 네. 이래서 얘가 최고차항 계수고 얘가 1차항 계수고 상수항이 원래 없어요. 정상적인 등차 수열의 합이면. 알겠지? 그래서 13번 보면은 저거는 초항이랑 AN의 초항이 일치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14번 같은 문제는 저거는 애초에 삐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상수항 없는 거 알겠어? 2분의 1 dn제곱 네. 더하기 2분의 2a 빼기 dn 이렇게. 네.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등차수열 합공식은. 정상이다. 네. 이해했어. 그래서 실제로 13번은 그 AN이 저렇게 한 줄로 나온다고. 네. 별짓 다 하네요. 14번은 저렇게 두 줄로 써야 된다고. 알겠죠? 오늘 녹화도 다 망친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홀수 수열이라고요. 이런 거.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진짜 4 나와. 2의 제곱 아니야. 이거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9 나와. 이거 3의 제곱 아니야. 네 번째 항까지 더해봐. 이거 16 아니냐? 이거 4의 제곱 아니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SN이 n제곱이 된다고요. 그래서 S10은 그냥 바로 100인 거예요. 괜찮지?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맨 마지막 15번 한번 해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요렇게 만족한대요. 그때 A20을 구하라. 그 마지막 조건은 뭐예요? 단 A1, A2, A3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등차가 양수다. 하지만 아직 등차인 것도 몰라요. 어쨌든 그 증가 함수처럼 약간 증가 수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인 거야. 그치? 항 번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이 커진다고요. 괜찮냐? 네. 그래. 15번 그냥 정리만 잘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인데요. 저 좌변이 뭔 것 같아? Sn 더하기 1에서 Sn 빼기 1 뺐잖아요. 우리 아까 Sn에서 Sn-1 빼면은 맨 마지막 거인 AN 하나만 나온다 그랬잖아. 네. 근데 저건 마치 S10에서 S8 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 거 9랑 10 남겠지. 네. S10에서 S8 빼면. 네. 그 얘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어? S 더 AN 더하기 AN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저거가 얘랑 만나면 얘가 좌변으로 싹 넘어왔을 때 가운데가 빼기로 바꾸면서 다시 제곱되는 거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네. 뭔 말인지 알지? 우리 작년에 약간 좀 더 애기였을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원래 가운데 2an, an 더하기 1이 나오는데 여기가 4an, an 더하기 1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an, an 더하기 1이 되면서 an 더하기 1 빼기 an의 전체 제곱이 될 거라고. 요게 4인 거예요. 그렇구나. 자, 이렇게 됐어. 그러므로 an 더하기 1에서 an 뺀 것은 2일 수도 있고 이해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 저렇게 하면은 공차 나와야 되는데 공차가 2겠죠 지금. 네. 아까처럼 증가하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공차가 2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때 A20의 값을 구하시오. 껌이군요.
이거 보니까 또 13579죠? 네. 지겨워 죽겠어. 13579. 일반항이 뭐라고? 2n 빼기 1이라고. 외울 때도 됐지? 이게 an이라고. 그래서 a20은?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거 괜찮죠? 네.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하고 나면 등차 등비가 섞어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좀 고난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풀게 될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도 다음 시간 좀 해보려고. 오늘 한 거 정리해주면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 SN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랑 D랑 N을 알 때, 하나는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 때 이렇게 했었지. 세트 공식. 그 다음에 세트 공식이요. 그죠? 세트 합이 있을 때 만약에 S10이랑 S20 빼기 S10이랑 S30 빼기 S20이 있으면 공차 몇 개씩 차이 난다고요? 100D. 100D씩 차이 난다고요. 그치? 하나는 10D씩 차이 나니까 그 10개씩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공식으로도 풀 수는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의 합이랑 두 번째 거랑 마지막 거 전 거의 합이 계속 같은데 그걸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됐었죠. 그래서 아까 A1, A2, A3 이런 거 있고 여기 가운데는 잘 모르겠고 AN 빼기 2, AN 빼기 1, AN 이렇게 있을 때 얘네 셋의 합이 마치 뭐랑 같다고요? 3 A 더하기 AN 요거 같다는 것이 눈치채면 그 문제 그냥 한 방에 풀렸었죠? 그 다음에 SN에서 SN-를 빼는 것은 초항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거는 등차 수열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SN에서 SN-를 빼는 거니까 SN은 모든 수열에서 다 사용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사용되는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SN이 먼저 보이면 SN에서 SN-를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수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홀수 수열이에요. 실제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온다. 네. 됐죠? 네. 좋아요. 등차는 여기까지만 합시다.